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원리통계학이라고 붙였고요. 통계학 원리를 통해서 해보고자 해보는 겁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안내하죠. 자, 여지껏 배운 것, 특히 4장에서 표본 이론을 배웠는데요. 표본 이론에 중심극한 정리가 들어가서 그 표본 가지고 표본을 확률 변수를 표현한 표본을 가지고 통계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분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표본 이론은 사실 이제 본격적인 통계학 중심으로 들어가는, 즉 추정과 가설 검증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우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추정에 대해서 특히 신뢰구간 추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이라는 건 점추정과 구간추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점추정은 어느 한 값으로 그냥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고, 구간추정은 말 그대로 모르는 어떤 값이 어느 구간에 들어있겠는가를 의 방법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집단의 파라미터, 뮤, 시그마 제곱, 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으로서 얼마인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을 추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용어일 텐데, 추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밑에 추정치, 에스티메이트. 요거는 추정량의 값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설명 좀 드리죠. 확률 변수로서 표현된 표본을 가지고, 여기서 이 표본을 가지고 얻어진 어떤 통계량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또 통계량이라고 부르지 않고 추정량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어만 조금 바뀌었지만 추정에서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부른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리고 추정량의 값, 실제로 얻어진 표본, 어떤 값으로 얻어진 표본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추정량의 당연히 계산된 값이 나올 텐데, 그거를 추정치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이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론을 이해하는데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들 예를 4개 드러나는데, A는 A1 더하기 AN 나누기 2, A1과 AN 마지막 번째 표본만 가지고 추정하겠다, 뮤를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X1 빼기 X2, 첫 번째 얻어질 어떤 값에다가 2배해서 두 번째 얻어질 그 어떤 값, 표본값이죠. 표본값을 빼서 나는 뮤를 추정하겠다. C는 뭐 표본 평균으로 추정하겠다 라는 이야기고, D는 미디안, 중위수 중앙값으로 뮤를 추정하겠다 라는 추정량들의 종류입니다. 뭐 종류는 아니고 추정량들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추정량들이 가능한데 어떤 것이 좋은 추정량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바람직한 추정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추정량은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가 불편성, 다른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unbiasedness, efficiency 이런 두 개 성질 이외에도 뭐 좀 있지만,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이 바람직한 성질을 혹은 바람직한 기준을 꼭 알고 계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요. 그러나 아무튼 필요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첫 번째 A. X1 더하기 XN을 2로 나눈 걸로 추정해 보겠다. 뭐를? 뮤를. 그러면 그것의 기대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일 때, 뮤일 때 이퀄이 되죠. 그럴 때 이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 또는 이 추정량은 불편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는 불편성을 만족해요. B, 이 X1 빼기 X2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보면 역시 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x1-x2도 불편 추정량, 불편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x바에 대한 기대값은 뮤. 이건 이미 뭐 한 몇 번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전부 다 불편성을 만족하는 추정량들입니다. 미디안을 한번 볼까요? 미디안에 대한 기대값은 뮤가 아니야. 다만 분포가 대칭일 경우에만 등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중위수 중앙값을 중요한 어떤 추정이나 가설 검증에서 사용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적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안 보는 겁니다. 처음에 대표값 할 때 한번 보고요.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분산이 적은 거를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산 적은 거 비교를 해볼까요? A 2분의 x1 더하기 xn의 분산 그거는 2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 x1 빼기 x2의 분산 5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거 저 기대값의 응용 부분에서 우리 다뤘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베리언스 EX1 더하기 베리언스 X2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정리가 안 된 분들은 그쪽에 넘어가서 기대값의 응용 이 부분 넘어가서 한번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통계 이론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치기 곁다리인데 이 곁다리도 좀 아셔야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거는 4 베리언스 X1 베리언스 X2 각각 이 뭐 표본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X1, X2 하점차 생각 없이 이거 시그마 제곱, 이거 시그마 제곱에서 이제 5 시그마 제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X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어느 게 가장 작습니까? 이놈이 가장 작죠? 그렇죠? X바의 분산보다도 더 적은 분산값을 갖는 말하자면 추정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만족하는 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의 효율성을 만족해. 불편성도 만족해.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이자 이름인데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편 추정량들 무수히 많은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최소 분산을 갖는 것. 그게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고 소위 가장 좋은 추정량입니다.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모르는 값에 대한 제일 좋은 추정량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추정량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고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는 용어가 좀 길기도 하고 뭐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이 시간에는 가장 좋은 추정량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겠습니다. X바는 뮤의 모집단 평균의 가장 좋은 추정량이다.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가장 좋은 추정량이다. 요건 이제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건데, 그 증명을 위해서 이제 요런 X가 모집단이 정규분포일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써도 되지만 괜히 이론 좀 아는 분이 이런 얘기, 이거 틀렸네, 뭐 부족하네,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서 그냥 써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S제곱이 뭡니까? 시그마 XI 대문자죠. XI 빼기 X바 제곱. 확률 변수로 표현된 거니까 N. 편차들을 제곱해서 다 합한 다음에 평균 내는데 평균이 N으로 나눠야 되는데 뭐요? 자유도 N-1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요거예요. 요 S제곱. 즉 N-1로 나누어야만 시그마 제곱의 가장 좋은 추정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N-1을 고수하는 겁니다. 어떤 통계학 책들을 보면요. N이 뭐 아주 클 때, N이 적을 때, 이렇게 나눠서 클 때, 클 경우, 작을 경우. 클 경우에는 뭐 N으로 나누고, 작을 경우에는 N-1로 나누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N-1이고요. 이렇게 이제 통계학 교재나 통계학을 배울 때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니 복잡해지고 외워야 하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인식이 또 한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바가 소문자 X바예요. 어떤 값이죠? 표본값. 뮤를 추정하는데 좋은 추정치. 어떤 값이니까 추정치라고 부른 거예요. 추정치라는 점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 이 이야기예요.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표본 크기가 크다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그거고, 중심극한 정리를 여기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n이 충분히 클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30 이상일 때를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정규 분포로 취급해도 된다라는 거에 중심극한 정리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한번 적어놨습니다. 자, 그림 5.1을 보면 X바, 그죠? 표본 평균 값들이 여러 개가 가능한데 그것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라고 우리 하자는 거였죠. 그러면 아무튼 정규 분포 이야기 나왔고, 여기 가운데 값이 뭐예요? 뮤야. 그렇죠? 그리고 이 X바 분포보다는 이 X바의 분포가 더 좀 뾰족하죠. 소위 표준 편차가 좀 적은 거죠. 퍼짐의 정도가. 자,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분산에 시그마 붙인 거니까, 를 X바의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배우시면 SE라고 약자로도 표현됩니다. 표준 오차라고 불러요. 단순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그냥 표준 편차라고 부르지만,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어떤 통계량의 표준 편차는 그 통계량의 표준 오차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거는 뭐 글쎄요, 복잡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표준 오차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준 오차라고 구분해서 용어를 붙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러면 이 퍼짐의 정도가, 이 퍼짐의 정도가 요만큼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보시죠. 요게 세 단위 가면 끝점에 갈 때 세 단위 있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로 표시한 겁니다. 요게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야. 그럼 n이 크면 이 값이 작아지죠? 그러면 n이 크다는 거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이 분포가 더 뾰족한 분포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n이 크면 클수록 점점 뾰족한 정규 분포가 되는 겁니다. 요 폭이 좁아져. 폭이 좁아지니까 그때 우리는 표본 평균을 딱 하나만 얻는데, 표본 평균 값을, 그 표본 평균 값은 뮤에 가까운 값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수학 배경이 좀 없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겁나지만, n이 무한될 때 x바는 뮤의 리밋 접근해 간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건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네요. 아무튼 이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n이 무한대다. 그러면 루트 무한대도 무한대, 표준 오차가 0이죠. 그렇죠? 무한대분의 어떤 값은 0이야. 그러면 n이 무한대라는 건 뭡니까? 표본 크기가 무한대다. 그러면 모집단 전부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바는 뮤하고 같다. 뭐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인데요. 같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우 클수록 이 x바 분포는 매우 뾰족한 분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네요. s제곱이 n분의 1 시그마 xi 빼기 x바의 제곱인데, 자유도 n-1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의 가장 좋은 추정량,
이게 되기 때문이다. n으로 나누면 안 된다. 최소분산 불변 추정량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앞에 자유도 배웠을 때, 표본분산 배웠을 때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 구간 추정. 좀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구간 추정이라는 거는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주어지고, 신뢰 수준은 일반적으로는 95%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구간을 찾는 작업을 구간 추정이라고 한다. 자, 어떤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이것도 그리스 문자고요. 세타라고 읽는다. 1-알파 100% 신뢰 수준. 예, 이게 좀 복잡하게 표현을 했는데 1-알파 100%. 아니 그냥 알파 100%라고 그렇지. 알파는 소수점값이고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신뢰 수준을 이야기를 할 때는. 왜냐? 요 알파가 이제 이 추정 다음에 나오는 가산을 검증할 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지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1-알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준의 신뢰 구간 LU라는 거는 바로 이런 식을 만족하면 된다. 모수 파라메타 세타가 L과 U 사이에 있을 확률은 1-알파다. 예? 그 신뢰 구간 L과 U 세타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서 L과 U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 목표죠. L과 U는 각각 통계량으로 표현이 되고 세타에 대한 요 LU를 세타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요 확률식을 염두에 또 두십시오. 그렇죠? L보다 크고 U보다 작은 그런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1-알파다. L과 U 사이에 세타가 있을 확률이 1-알파다. L과 U 사이에 세타가 있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게 1-알파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은 트레이드 오프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설명을 여기 써놓은 대로 한번 보시죠. 신뢰 수준을 작게 하면 낮은 신뢰 수준이야. 50%밖에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신뢰 구간의 폭은 작아지죠. 반대로 다르게 이야기해서 신뢰 구간의 폭이 매우 크다면, 아주 크다면 신뢰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야, 그 직장 얼마나 월급이 얼마래? 근데 300에서 400이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히 모르면, 그렇죠? 그 직장 월급이 얼마래? 300에서 400만 원 정도래.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 진짜 정확히는 모르는데 300에서 400 사이에 있을 거를 답변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200에서 1000만 원이래. 월급이 200에서 1000만 원이래.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물어본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구나 다 알아. 다 알죠? 신뢰 구간의 폭이 이렇게 크면 800이나 되면 그 안에 그 회사 월급이 이 안에 들어있으리라고는 100%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환자가 입원을 하는데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한 3, 4일이면 됩니다. 그러면 3일하고 4일이라는 게 소위 신뢰 구간이에요. 신뢰 수준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신뢰 구간이야. 그런데 이 일에서 한 2주 14일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 사람을 봤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다 하니까 이 신뢰 수준이
얼마? 100% 되는 거야. 다 하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관악산을 오르는데 관악산이 뭐 그렇게 오르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뭐 높은 산이 아니어서요. 코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두어 시간이면 올라갑니다. 사실은 두어 시간, 두세 시간 좀뭐저 일반인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오르다가 산을 오르다가 뭐 그 산 턱에서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 세타라고 그럽시다. 걸리는 시간 모르니까 세타라고 그래. 그래서 몇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 1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실내 구간의 폭은 2시간이죠. 그 구간에 들어있을 것은 당연하므로 실내 수준은 100%가 될 것이고 아주 높을 것이고 뭐 100%가 아니라 뭐 99%가 될 것이고. 예? 만약에 실내 구간을 70분에서 75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70분에서 75분 사이에 거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세타가 모르는 그 값이 걸리는 시간이죠.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70과 75분 사이에 있을 것을 믿을 확률, 신뢰 수준은 좀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한 50%라든지 60%라든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폭은 실내 구간의 폭을 적절한 실내 구간의 폭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때 실내 수준을 우선 95%로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95%로 정하고 실내 구간을 찾게 됩니다. 반드시 95%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추정을 해보죠. 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은요, 가장 좀 기본적이고 또 이 실내 구간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연결도 되고 응용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시면 실내 구간 추정하는 부분에 70%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입니다. 자,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추정량이 X바이니까, 그렇죠? X바라고 그랬죠? X바를 사용해서 신뢰 구간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X바라는 거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여기 또 좀 오타가 났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예. X바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시킨 겁니다.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이게 뭡니까? 이게 표준 오차. X바의 표준 오차. 내용은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의 루트 씌운 거. 그래서 표준을 시키면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균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뮤가 L과 U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도록 되는 L과 U를 찾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1-알파 신뢰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알파를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로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 놨습니다. G는 표준화 정기분포 변수고요. 가운데 값은 물론 0이고. 그러면 요 값을 G 2분의 알파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스몰 z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나 이 그림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죠? 예. 확률 변수, 표준화 정기분포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2분의 어떤 값,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플러스 Z 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은 1-알파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Z는 뭐야?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그래서 조금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Z 대신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뮤를 가운데 놓고 나머지를 전부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건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니죠. 먼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세 변에다가 다 곱해.
그러면 가운데는 요것만 남고, 예,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 마이너스 알파. x바를 빼. 마이너스 x바, 여기서 x바를 빼니까 x바는 없어졌고, 마이너스 x바 더하기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뮤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가지고 1이 오는 거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아까 L 세타 U 1 마이너스 알파. 이 세타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파라미터를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뮤가 되는 거죠. 뮤가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을 확률은 1 마이너스 알파다. 뮤가 요 사이에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정도는 1 마이너스 알파다. 그렇죠? 그게 뮤에 대한 1 마이너스 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은 그러므로 요게 됩니다. 요게. 그렇죠? x바에서 요만큼 빼고 요만큼 더한 거 사이에 뮤는 들어있다. 뮤가 들어있으라고 믿어지는 정도가, 신뢰할 정도가 1 마이너스 알파 100%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수능시험 교재를 봤더니, 추정해서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참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그마를 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를 뭐 알 경우 모를 경우 어떻게 나눠서 또 설명하는 우리 통계학 교재들도 있습니다만은, 모르는 거예요. 시그마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네? 특수한 경우에 알 수도 있지만, 시그마는 항상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저것 대신 어떤 다른 값으로 뭐겠습니까? S입니다. 그렇죠?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제일 좋은 추정량이 S 제곱이니까 시그마에 대해서는 S가 제일 좋은 추정량이 되는 거고, 저걸로 이제 말하자면 대입해서 저거를 S로 바꿔 넣어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가야죠. 진행을 해야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95% 신뢰 수준에서의 신뢰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를 0.05로 했어요.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이죠. 그러면 요 값 찾아보려고. 요 값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 G2분의 알파 G 0.025 왼쪽 꼬리 부분 면적이 오른쪽 꼬리 부분과 왼쪽 꼬리 부분 면적이 각각 이것이 0.025에 해당되는 거죠. 0.025. 오른쪽 꼬리 부분이 0.025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475가 되면 0.025가 됩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1.9 두 번째 소수점 두 번째 수는 1.96 만나는 요 값. 요게 0.4750이야. 전에 자주 쓰이는 값입니다. 라고 사실 한번 연습 문제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95% 신뢰 수준 때문에. 그래서 0.475에 해당되는 Z값은 요 값이 1.96이라는 말이에요. 이쪽은 마이너스 1.96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1.96, 요거 1.96이에요. 그래서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